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입니다. 휴가철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하디쇼에서는 집 안에서 전국의 명소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구의 트렌드 하디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뼈가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 필요가 없는 기관은 없죠.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씹으며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웃을 때 가지런한 치아는 심미적인 기능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른 치아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랑니 같은 경우 발치를 해야 한다고요? 발치, 즉 치아를 뽑는 것은 치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나 사실 가장 어려운 치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자분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치과 의사는 환자의 통증과 불안 조절을 해야 하면서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니처럼 잇몸 속에 숨어 누워있는 매복치의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손의 힘만 필요하기보다는 명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랑니의 경우 턱뼈 내의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정상적인 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턱뼈를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잇몸뼈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구치지만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가 굉장히 심하거나 치아에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란 우리 몸에서 소실된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의 이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나사 모양의 티타늄 금속을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표면에 뼈세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튼튼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잇몸뼈의 양과 질이 되겠습니다. 치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임플란트. 하지만 누구나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요.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수준의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필요하고 그 잇몸뼈의 질도 좋아야 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 돼지, 말뼈와 같은 다른 종에서 채취한 뼈를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이나 환자 자신의 뼈를 채취해서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성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 잇몸뼈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환자분 자신의 뼈를 되도록 최대한 채취하여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종고를 사용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혈압, 당뇨 등의 여부와 비염, 축농증 질환 여부 역시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진행해 임플란트 시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다음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적 요소로는 골다공증 등 골질환이 있거나 면역 질환으로 인한 면역 저하가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소적 요소로는 치주염이 심하여 감염이 있거나 충치가 심하여 치아 신경이 감염되었다면 이 또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개인마다 다른 구조, 식립 위치, 각도, 깊이 등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세밀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요. 10년 전에 아래턱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계속 그 부위에서 이솔질 시에 피가 나고 입안에서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 치과에 찾아오신 환자분이었습니다. 입안을 보니 과거에 하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주위 잇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였고 정밀 CT상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뼈가 많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서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병도 있으셨기에 주치의에게 내과적 자문을 구한 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분은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잇몸뼈가 많이 상실되어 뼈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 자신의 뼈를 채취하고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종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고서 이후 임플란트까지 식립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새로운 임플란트에 만족하시고 관리도 꼼꼼히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임플란트를 진행하고도 관리를 잘못해 구강질환을 얻게 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 자체는 썩거나 하지 않지만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고 임플란트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치아와 잇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과 치실을 활용해 치안 사이까지 깨끗하게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치통이 있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구강질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정기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지키면 어떨까요?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이 되며 통증이 생기는 냉방병형 관절통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는 얇은 겉옷을 입고 1시간마다 환기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하디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